안녕. 나는 독후감 쓰는 찍찍이 야옹이야. 오늘은 모파상의 단편선에 있는 목걸이를 이야기해 줄게. 오늘 책은 모파상의 단편선 중에 있는 목걸이라는 소설이야. 초등학교 때 이 책을 읽고 여자 주인공 마틸드가 너무 안타까웠어.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늘 궁금했었지. 그럼 줄거리를 소개해 줄게. 이 소설에는 주인공 마틸드 루아젤, 그녀의 남편, 그리고 마틸드의 친구인 부유한 포레스티의 부인이 나와. 여자 주인공 마틸드 루아젤은 아름답고 매력적이었지만 집안이 별로 좋지 못했고 지참금도 없었기 때문에 문무성에 근무하는 하급 관리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어. 그다지 넉넉하지 못한 살림이었기 때문에 수수한 옷차림과 소박한 집에 살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자신의 처지에 만족할 수 없었어. 그래서 그녀는 부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며 자신을 둘러싼 환경에 대하여 상상해 보았지만 현실은 보잘것없었지. 그런 그녀에게는 수녀원 동창인 부유한 친구가 있었는데 어쩌다 친구를 만나고 집으로 돌아오면 며칠 동안은 친구가 너무 부럽고 자기의 처지와 비교가 되어서 슬프고 후회스럽고 절망하기까지 했어.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의기양양하게 집으로 퇴근하고 돌아와 봉투를 찍고 카드 하나를 보여주었어. 거기에는 문무 대신이 관저에서 파티를 여니 참석하라는 초대장이었지. 남편 같은 하급 관리가 그런 초대장을 받는 경우는 드물었는데 남편은 마틸드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 어렵게 여러 경쟁자를 물리치고 초대장을 구한 거였어. 하지만 마틸드는 남편에게 어쩌라는 거냐며 초대장을 내던졌지. 남편은 얼마나 어렵게 구한 초대장인데 그러냐고 하자 마틸드는 입고 갈 옷이 없다고 하며 눈물을 내비쳤어. 남편은 당황하며 그녀를 달래서 옷을 사라면 얼마나 드는지 물어보았지. 마틸드는 남편이 놀라지 않으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금액을 생각하다 400프랑이라고 했고 마침 그 돈은 남편이 친구들과 사냥 가려고 모아둔 돈이랑 같았기 때문에 남편은 기꺼이 자신의 여행을 포기하고 마틸드에게 예쁜 옷을 사라고 했지. 점점 파티날은 가까워지는데 마틸드는 행복해 보이지 않았어. 그러자 남편이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지. 마틸드는 옷만 있으면 뭐하냐고, 걸치고 갈 장신구가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서 파티에 가지 않는 편이 좋지 않을까 얘기하고 남편은 아까 위에서 말했던 부자 친구를 언급하며 장신구를 빌려달라고 요청해보라고 제안했어. 그래서 이튿날 마틸드는 친구를 찾아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했고 친구는 여러 가지 보석 장신구를 보여주며 마틸드에게 마음껏 빌려가라고 했지. 여러 가지 장신구를 본 마틸드는 다이아몬드로 만들어진 목걸이가 마음에 들었고 친구는 기꺼이 마틸드에게 그것을 빌려주었어. 드디어 파티날이 되었고 마틸드는 누구보다도 아름답고 우아하고 맵시가 있어서 모두에게 주목을 받았지. 그녀는 흥분과 행복감에 도취된 채 계속 춤을 추었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파티장을 남편과 빠져나왔어. 집으로 돌아가려 마차를 잡으려고 했지만 마차를 잡기가 너무도 힘들었고 겨우 낡은 마차 한 대를 잡아서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 12시가 되면 모든 것이 사라지는 신데렐라처럼 마틸드의 행복한 파티는 끝나고 말았지. 집으로 돌아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보는데 친구한테 빌린 목걸이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된 거야. 너무 놀란 마틸드는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남편과 마틸드는 여러 군데를 찾아보았지만 결국 목걸이를 찾지 못했어. 남편과 마틸드는 보석상을 돌아다니다 똑같은 모양의 목걸이를 발견하게 되고 엄청나게 비싼 그 목걸이를 사기 위해 남편이 물려받은 약간의 유산 그리고 여러 군데 빚을 지고 집을 저당 잡히고 고리대금까지 써서 겨우 목걸이를 사서 친구에게 돌려줄 수 있었어.
이때부터 마틸드는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생활을 알게 되었지. 마틸드와 남편은 목걸이를 사려고 빚진 돈을 갚기 위해 미친 듯이 아끼고 비참하게 살았어. 남편은 직장 외에 다른 부업까지 하며 돈을 갚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 10년이란 세월이 흘렀을 즈음 그들은 빚과 이자 모두를 갚을 수 있었지만 마틸드는 이제 더 이상 아름다운 여인이 아닌 억세고 고집장이에다 거칠고 가난한 살림꾼이 되어 있었어. 그러나 이따금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창가에 앉아 자신이 꽃처럼 빛났던 파티를 생각하며 목걸이를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참 인생은 이상하고 무상하다. 사소한 일이 파멸을 가져오기도 하고 구원을 베풀기도 하니라고 생각에 빠졌지. 그런데 어느 일요일 거리로 산책을 나갔다가 그 부유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 그 친구는 여전히 매력적이고 아름다웠지. 마틸드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가서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했어.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며. 그래서 친구에게 다가가서 말을 걸었어. 하지만 친구는 마틸드를 알아보지 못했지. 그래서 친구에게 나 마틸드야 하니 친구가 놀라며 가엾은 마틸드 왜 이렇게 변했어? 라고 이야기했어. 마틸드는 고생을 많이 했다며 너 때문이었다고 하지. 그러자 친구는 무슨 소리냐고 물어보고 마틸드는 목걸이를 잃어버린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목걸이를 새로 사서 주었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10년 동안 빚을 갚느라 고생했다고 말했어. 그러자 친구는 그럼 내가 빌려준 목걸이 대신 다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왔단 말이야? 라고 물었지. 그러자 마틸드는 아, 너 아직까지 몰랐구나. 하긴 모양이 똑같으니까. 그러자 친구가 이야기해. 아, 가엾은 마틸드. 내 것은 가짜였어. 겨우 500프랑밖에 안 하는. 나는 이 결말을 어렸을 때나 지금 다시 읽었을 때 마지막 장면에서 마틸드가 받았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 마틸드가 자신의 처지에 만족하지 못했고 허영심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한 번의 실수로 10년이란 세월을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하니 속이 상하더라고. 또 한편으론 그런 일이 없었다면 파티를 다녀온 후 마틸드는 겉멋만 들어서 남편과의 소박한 생활에 만족 못하고 가정을 뛰쳐나갈 수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여하튼 아무런 잘못이 없던 남편에게는 너무 잔인한 결말이었지. 하지만 유언을 삼자면 친구에게 그 목걸이를 다시 돌려받아 팔아서 마틸드와 남편이 노후는 평안하게 보냈으면 하는 게 소박한 바람이라고 할까? 이 이야기로 나는 한순간의 실수나 우연한 사건이 사람의 인생에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 그러나 이런 일들은 때때로는 우리 힘으로는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보호하심 필요한 것 같아. 그리고 실수나 잘못된 일이 있을 때 전공법을 택하여 하는 것도 방법이야. 마틸드가 처음부터 친구에게 솔직히 말했다면 그게 진짜 목걸이였어도 천천히 갚을 수 있지 않았을까? 나는 이 이야기를 읽고 모파상이란 분이 어떤 분인지 궁금했지. 왜냐하면 이 단편선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좀 염세적이라고 할까? 냉소적이어서. 이분은 보바리 부인을 쓴 플로베르의 소개로 에밀 졸라를 알게 되고 그분의 저택에서 젊은 문학가들과 문학을 논하며 비계 덩어리라는 단편으로 등단하셨어. 그리고 그 후 여러 단편과 우리가 잘 아는 여자의 일생이라는 장편 등을 쓰셨지. 하지만 20대 후반부터 정신병으로 고생하시고 자살을 기도하셨다가 정신병원에서 43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분의 소설이 우울하고 염세적이었나 봐. 내 생각이긴 하지만. 이 단편선에 들어있는 소설들은 아주 짧지만 엉뚱하면서도 재미가 있고
그러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하니까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 다음 책은 아서 코난 도일의 셜록 홈즈 걸작선에 나오는 얼룩무늬 끈이야. 기대해줘. 곧 만나. 빠빠이.